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윤성빈입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대학병원은 물론이고 적당히 규모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실 때 그 의사분들께서 혈액 검사 하자고 하면 다들 수긍하시면서 잘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 와서 제가 피검사 필요하다고 하면 아니 치과 치료받는데 피검사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환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치과병원에서 혈액 검사가 왜 필요한지, 또 검사하지 않고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떤 큰일이 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구강암면외과 전문의로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 전문 분야로 맡고 있는 악교정 수술, 윤곽 수술, 이거 외에도 얼굴 외상이나 종양 제거와 같은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큰 수술을 할 때에는 당연히 환자분들도 피 검사, 소변 검사, 심장, 폐 기능 검사와 같이 다양한 검사가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매복사랑니 발치라던가 임플란트 수술과 같이 이제 부분 마취만 해서 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 제가 피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매복사랑니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 또한 엄연히 외과적인 수술입니다. 우리나라 치과 수준이 매우 높고 또 전국적으로 수술 잘하는 치과 의사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수술이 굉장히 이제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엄연한 수술이에요. 이렇게 잇몸을 절개하고 또 골막을 뼈에서 이제 떨어지게 박리하고 뼈를 또 갈아내고 치아를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꺼내는 것이 이제 매복사랑니 발치이거든요. 임플란트 또한 이제 잇몸이라는 연조직과 그리고 뼈라는 이제 경조직을 모두 다 다루는 굉장히 침습적인 수술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이 손상이 되거나 큰 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수치 등을 확인하고 수술을 해야 합니다. 또 사랑니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수술은 필히 뼈를 노출시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몸 어딘가 내 뼈가 밖으로 훤히 노출된다면 이건 엄청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제 감염이 되면 뼈까지 이제 바로 직행해서 골수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구강, 그 입 안은 아무리 깨끗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도 세균이 항상 상주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몸의 가장 더러운 곳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뼈가 노출되어 있고 또 두경부 여러 곳으로 감염이 퍼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치과 수술하고 나서는 항생제가 대부분 필요합니다. 또 이제 깊은 감염이 있으신 분들은 항생제 처치가 굉장히 또 장기간으로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환자분의 간이나 신장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수술에 사용하는 도구가 HBV, HCV와 같은 혈행성 전염병 전파에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메스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는 물론이고 우리 치과에서 사용하는 그 무서운 소리 나는 모터 있잖아요. 이 모터에서 나오는 그 무수한 에어로졸도 전염병 전파에 굉장히 위험하죠. 물론 모든 수술 도구가 멸균이고 의료진은 멸균 장갑, 마스크, 보안경 이런 것까지 착용해서 항상 조심하지만 하루에도 이제 수십 명의 환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조심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술전 혈액 검사가 이러한 이제 혈행성 전염병 전파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치과 병원에서 피 검사가 중요한 이유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근 일주일 이내에 발생한 이제 굉장히 흔한 케이스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20대 초반 여성분이고 단지 사랑니 뽑기 위해서 저한테 오셨었거든요. 전신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 전혀 없고 건강한 분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양쪽 아래 사랑니가 이제 매복이고 특히 우측 같은 경우에는 하치신경과 많이 닿아 있어서 동네 치과의원에서는 발치가 부담스러워서 저한테 오신 케이스인데요. 사실 저한테 사랑니 발치하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신경 안 닿아 있는 분 거의 없죠.
당연히 수술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술전 혈액 검사에서 그 안티 HCV 파스티브 결과가 나왔어요. 추가적인 R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확진할 수는 없지만 C형 간염은 분명히 이제 혈행 전파가 가능하고 현재 감염자로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복사랑니 발치와 같은 외과적인 치료에서는 충분히 전파 위험이 높아서 더욱 조심해야겠죠. 환자분도 이제 평생 처음 안사시라서 매우 놀라셨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충분히 조심한 상태에서 발치 잘 끝내고 추가 RNA 검사를 위해서 의과병원 의뢰되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훨씬 심각한 사항이에요. 그 60대 초반 여성분이 최근 들어 식사할 때 잇몸이 많이 불편하다고 오셨어요. 이제 구내 임상소견상 그 왼쪽 아래 어금니 뒤쪽으로 좀 잇몸이 부어 있었고 아마도 사랑니 때문에 발생한 사랑니 주위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검사하고 항생제랑 진통제 처방하고 어느 정도 붓기가 이제 딱 가라앉으면 사랑니 발치를 할 계획을 저희가 세웠죠. 근데 이제 피검사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수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감소되어 있었고 특히 이제 ANC 그 절대 호중구 수가 310으로 이제 매우 감소가 되어 있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ANC가 한 1500 이하일 때는 치과 치료가 좀 부담스럽고요. 특히 500 이하일 때는 거의 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300대니까 그거보다 더 낫죠. 그래서 이제 무심코 외과적인 그런 치과 수술을 했더라면 이제 술 후 감염이나 또 응급출혈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또 바로 3차 병원 의뢰하여서 혈액종양내과에서 AML 그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되어서 팔로우업 중입니다. 세 번째 환자분은 이제 70대 남성분으로 이제 코 뒤로 이제 막 고름이 넘어가고 어디선가 썩은 냄새가 난다 이런 주소로 오셨어요. 이제 영상 촬영한 결과 좌측 상악 부위에 이제 임플란트가 상악동 내에 노출이 되어서 감염이 된 상태였고요. 이로 인해서 생긴 이제 좌측 상악동염으로 진단되었고요. 또 CT상에서는 뭔가 이제 곰팡이 덩어리도 보이는 것 같아서 이제 수술적으로 상악동 내부를 깨끗이 제거하는 그리고 동시에 임플란트 제거술을 계획하였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본인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본인이 약을 잘 먹고 있어서 잘 조절된다고 그리고 자기 되게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그치만 이제 실제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까 이제 당화혈색소가 무려 9.3이 나왔었죠. 이제 이는 이제 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당뇨가 이렇게 심하면 치과 수술 후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당뇨약을 먹고 있음에도 이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조절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추가적인 조절을 이제 내과에 의뢰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제 수술도 잘 끝나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7점대로 낮추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치과병원에서 피검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또 피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위험했을 수 있는 실제 사례도 같이 말씀드렸어요. 정리하자면 이제 매복사랑니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간단해 보이는 치과 수술 또한 그 점막을 절개하고 뼈가 노출이 되는 외과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질환을 감별하고 출혈 혹은 감염 위험성을 평가하고 또 혈행성 감염병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약물 처방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검사가 꼭 필요하다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강아간면 외과는 치아, 잇몸뿐만 아니라 입술, 침샘, 턱뼈 및 턱관절을 포함하는 얼굴 분야의 전문 분과입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구강아간면 외과가 여러분들에게 친숙해질 때까지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